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홈페이지 형태의 블로그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기존에 지금 지난 차시까지 함께 만들어 본 이런 블로그가 있죠. 다양하게 많은 기능을 같이 만들어 보진 못했지만 각각의 기능을 통해서 설정해 가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 바꾸고 변경을 해 보시면서 실습이 되고요. 글을 등록을 해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현재 블로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만들어도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홈페이지 형태처럼 해서 블로그의 이미지는 조금 최대한 조금 없이 그냥 홈페이지처럼 생겼네? 그런데 블로그네?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내용들이 조금은 기존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블로그와는 약간 모습이 조금은 다른.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형태의 블로그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의 블로그를 꾸며서 다양하게 쓰고 계시지만 더 독특하게, 더 나만의 블로그지만 좀 다른 모습이나 다른 표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고자 할 때 이렇게 블로그를 홈페이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변화는 줄 건데요. 지금하고 모습이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연습해서 만든 게 아깝다. 예를 들면 아니면 다시 이렇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래서 홈페이지용으로 만들었을 때 좀 달라지고 이상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 난 또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또 연습 삼아서 또 만들겠다.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에 하나 또, 원래대로 또 이렇게 또 되돌리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도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스킨으로 저장을 해 두신다면 다음번에 만들었을 때 홈페이지용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스킨을 적용을 해서 이쪽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스킨 저장된 걸 적용을 해서 원래대로 돌리는 형태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킨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같이 할게요. 내 메뉴에, 내 메뉴에, 관리. 아니, 세부 디자인 설정 누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아래쪽에 있죠, 그죠? 세부 디자인 설정. 이쪽으로 바로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예. 앞서서 해본 적 있죠? 리모컨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이라는 걸 누르면 창이 뜨면서 스킨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바꾼 건 없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요. 그러면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만든 스킨을 저장합니다. 그죠? 요걸 체크하시면 스킨 제목, 블로그 1차 완성. 블로그, 그죠? 예. 1차적으로 완성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숫자로 앞에 우리가 1, 2 저장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그냥 3차 블로그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 이제 세 번째 저장이라서 제가 3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 됐고요. 확인 눌러 보시면 예, 이렇게 저장된 게 뜨죠. 그래서 1차 글자가 지금 이렇게 깨져 나오는데 2차 3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3차를 누르시면 현재 모양처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스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완벽한 적용이 복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홈페이지 만들기 전이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누르시고 스킨 적용 해볼까요? 예. 있으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눌러볼게요. 예.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떠십니까? 큰 차이 없죠. 예. 이게 스킨이 안에 있는 이런 모듈인데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여기가 예, 검정색으로 지금 나오고 노란색이 뜨고요. 예, 이게 모양이니까 그렇습니다. 모습. 스킨이라는 건 이런 예, 외적인 모습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시계가 전자시계이고요. 칼렌더가 있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내 메뉴에서 스킨 변경. 이번에 스킨 변경으로 가볼게요. 스킨 변경.
자, 여기서 내 스킨으로 가면 되죠. 내 스킨 관리해서 두 번째 값 눌러볼게요. 두 번째 것도 스킨 적용 하실 수 있겠죠. 네, 블로그 적용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확인. 자, 또 조금 달라진 게 보이시죠? 예. 앞서 모습이랑 다르죠, 지금? 예, 이렇게 나오죠? 예, 맑음 나오고요. 달라졌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장된 스킨과 세 번째 저장된 스킨도 거의 뭐 유사할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런 달력들이 밑에가 있고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배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용 블로그 형태를 만들었다가 이 스킨 적용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킨 저장을 해보는 거고요. 나와지는지 안 나와지는지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스킨 변경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그죠? 저희가 동일합니다. 내 스킨 관리에서 세 번째, 마지막 스킨 적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마무리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원래 들어왔고요. 어때요? 예, 이 글자가 위로 올라오고,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두 번째 거랑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두 번째 저장했던 형태와 세 번째 저장했던 형태와 크게 차이는 없으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장하는 기능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홈페이지용 블로그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할게요. 자, 내 메뉴 가겠습니다. 내 메뉴에 관리 아시죠? 이제 관리 가겠습니다. 관리 오셔서 기본 에디터랑 이거는 세팅입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기본 에디터를 꼭 먼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 설정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 에디터 설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 에디터 설정에 누르시면 스마트 원이라고 저희가 글쓰기를 할 때 요 기본적인 스마트 에디터 원 편집기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실 때는 스마트형 에디트 2.0에서 세팅을 좀 하고 이후에 글 등록할 때 다시 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 때는 스마트 에디트 2.0을 좀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메모를 해 주시고요. 2.0으로 미리 좀 바꿨다가 그리고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완성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글 등록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죠? 기존에 등록됐던 것처럼 그땐 다시 기본 에디터를 어떻게 첫 번째인 원으로 2가 아닌 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바꿔두는 세팅을 지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에디터 설정 2.0을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0 반영이 됐어요. 지금 당장 글을 등록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과정 중에서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젯에서 꾸미기 설정입니다.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있죠.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이아웃 위젯을 바꿀 때 2단, 여기는 2단입니다. 2단. 2단이라는 것은 블로그상에 이 단이 두 개죠. 세로로 지금 이렇게 두 개 보이죠? 두 개 이렇게. 2단을 의미합니다. 두 단이죠. 그죠? 2단.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있는 것이 3단입니다. 세 개씩이죠. 안에 보면 이렇게 세 줄로 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1단입니다.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는요. 1단으로 하시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단으로 대부분 하니까 저희도 1단으로 해야 되겠죠. 비슷하게 1단으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단의 모양이 되면 기존에 있던 모양들이 조금은 지금 요게 2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단, 2단. 여기 2단이에요, 지금. 요 형태죠, 지금. 하지만 지금 여기 1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측에 있는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이 기능들이 아래쪽으로 쭉 다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없게 만들 거고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서 홈페이지 형태처럼 보이게 할 거다. 왜냐면 이렇게 2단이나 3단처럼 생긴 건 다 블로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형태를 만들 거고 기존에 보여지던 기존에 많이 접속해서 확인했던 그런 블로그 형태의 모습은 가급적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1단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1단 중에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 게 이제 타이틀하고 메뉴가 위에 나오는 형태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타이틀이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인데 타이틀이 위에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단 형태. 자, 이렇게 변경하면 기본 순서가 모두 변경이 됩니다. 지금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이렇게 모양이 달라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1단이지만 여기서도 프로필 영역이라든지 카테고리 영역이라든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아래쪽으로 다 당겨 내려서 빼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배너 형태의 그림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러면 홈페이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홈페이지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최대 위에 5개까지 올라갑니다. 5개 최대. 그래서 5개까지 되도록 작업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날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X 버튼이 눌러지는 닫기 버튼이 있죠. 없앨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여기서 보이죠. 여기 체크하시면 나와요. 필요하면 체크해서 나오죠. 없앨 수도 있고. 여기서 체크를 빼고 없애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능은 다 최대한 뺍니다. 빼면 기본적으로 4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4개. 4개는 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 다 빠졌죠, 거의. 거의 다 빠졌습니다. 자, 타이틀은 있어야 돼요. 타이틀은 있어야 되고요. 카테고리도 없앨 수 없어요. 그죠?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이후에 여기 있는 프로필 영역 이런 부분은 밑으로 끌어서 내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점선이 생기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후에 나머지 위치나 필요한 위젯은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배치하셔서 아래쪽에 놓으시면 돼요. 홈페이지는 아래쪽에 배치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위의 기능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형태의 이런 배너 형태죠. 홈페이지인데 위에 메뉴가 있고 배너 형태를 맞추기 위한 기능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적용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달라지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제일 아래쪽에 가셔서 일단 적용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뭐 글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적용을 바로 시켜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적용을 하고요. 봤어요. 자, 그랬더니 왼쪽에 있던 블로그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 글들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제목과 여기 이제 타이틀 있죠. 타이틀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의 그림을 통해서 아파트 전세, 뭐 매매, 뭐 월세, 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배너를 갖다 놓음으로써 어떤 특정 메뉴를 클릭을 통해서 해당하는 메뉴로 접속하고 이동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더 있어요. 세부 기능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형태라고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세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배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치를 했을 때 이 사이 어디에 들어올지 모르죠. 여기 들어올지 어디 겹쳐서 들어올지 모르죠.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너를 위한 이 그림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등록되는 그림의 크기가 가로 170 픽셀입니다. 세로 600 픽셀입니다. 가로 170에 세로 600 픽셀 크기가 되면 5개가 여기 들어가죠. 가로가 170 픽셀입니다. px 가로 170 세로는요 600 픽셀입니다. 이 형태가 되어야 되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가득 차지 않으면서 보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70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러시려면
이 블로그 형태의 그림을 만드시거나 그림이 커도 나중에 등록할 때는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자체를 지금 당장 160으로 170으로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170으로 줄여서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글자나 어떤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어떤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토샵이 있는데요. 포토샵 프로그램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있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글 가지고만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버전에는 상관없습니다. 예, 버전이 낮던가 뭐 하이 버전이던가 상위 버전이더라도 파일의 새로 만들기 다 똑같아요. 버전 상관없이 만들기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때 폭 너비가 있어요. 이 폭 너비를 기존에 했던 170에 600으로 지금 맞추셔도 되고요. 더 커도 상관은 없어요. 170의 높이를 600 그리고 배경은 일단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예, 폭과 너비 흰색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요. 만들어지죠. 자,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세로의 170까지 한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때 배너 크기가 이 크기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만큼이 블로그의 상단 메뉴의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제목 크기의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길이가 여기가 600이란 얘기예요. 최대로. 어디까지 정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170의 가로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 5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까지 크기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해드렸는데 다시 닫고요.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저희는 그냥 편하게 만들면 돼요. 편하게. 왜냐면 가로폭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0에 300 해도 돼요. 나중에 크기가 크더라도 배너 등록할 때 사이즈를 줄여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300에 300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자를 넣을 건데 하얀색이 좋으시면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미리 만들어 둔 이미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해볼게요. 잘 보여드리려고 를 조금 이 정도 하면 하나면에 보이겠죠?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뭐 배경에 색상을 넣거나 여기에 글자를 넣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깔끔하게 하얀색에 그냥 검정색 글자만 넣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지금 포토샵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었고요. 배경의 색상을 뭔가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아래쪽에서 색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포토샵에서.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클릭. 그러면 색상 팔레트가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돼요.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그 색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이 페인트 통 그림이 있죠. 페인트 통 그림, 그죠? 페인트 통입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뜨죠. 페인트 통. 페인트 통을 해서 찍으면 색상이 다 칠해지죠. 요런 형태. 색상을 칠하면 만약에 파란색으로 칠하겠다? 파란색. 다른 색을 원하시면 여기 있는 이 색상 정경색 배경색을 쓰셔야 됩니다. 자주색 눌러서 누르면 파란색 됩니다.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위에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글자는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페인트가 칠해져요. 그리고 글자는 타입 툴입니다. T 보이시죠? T 누르면
글자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이는데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임의로 이제 해보는데요. 글자 색깔이 영어로 나와서 그리고 한영키 누르고요. 나오죠. 나옵니다. 자, 근데 글자 색상은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상단부에 보면 있죠. 여기서 이 색상과 좀 반대가 되는 색을 해주셔야 잘 보이겠죠. 자, 그리고 정렬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배치는 이동 툴이 있어요. 제일 왼쪽. 이동 툴, 제일 위에 있죠. 이동 툴을 누르시면 글자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갖다 놓고, 그리고 다시 글자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타입 툴을 또 눌러 주셔야 돼요. 타입 툴을 눌러서 이렇게 글자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면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더 키울 수 있고요. 위치 바꿀 때는 또 이게 포토샵의 특징입니다. 포토샵을 제가 수업을 포토샵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능만 몇 가지 배우는데요. 글자를 변경하려면 타입 툴 선택, 이동하려면 이동 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동 툴을 눌러줘야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글자 바꾸려면 타입 툴 이렇게, 그리고 엔터 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또 이동 툴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이 지금 보여드렸던 여기 보이시죠? 여기 크기를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록을 할 때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중에 크기 등록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크기가 일단 가로로 170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등록을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이미지들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저장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럼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저는 여기에 이 확장자를요 JPG로 해서 입력이 됐죠.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6으로 하겠습니다. 6, 여섯 번째. 그리고 JPG가 가장 무난합니다. 인터넷 쓰기가. JPG 저장. 자, 그러면 6분 저장이 됐겠죠. 자, 뜰게요. 뜰게요. 하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를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질 않아요. 또 그렇군요. 확인 눌러야 되는데 확인 안 눌러서. 자, 이게요. 저장 아니요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포토샵 자체 파일을 저장하냐고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최소화 시키고요. 이제 블로그에 이 배너를 지금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여러분이 일단 하실 때는 이 블로그 이미지,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뭐 아파트 월세, 상가 전월세 이런 거 있죠. 토지 만드세요. 한 4, 5개 정도 만드시고 여기에 배너를 나타내는 형태를 지금부터 등록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글쓰기를 해서 배너도 글쓰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쓴 글이 등록이 되면 다른 분들이 접속했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없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에 관리에 가셔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 있죠. 블로그. 여기 가야 우리가 카테고리 등록이 되잖아요. 블로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카테고리는 제일 위에를 눌러야 동일한 수준으로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선택을 하시면 이 하이로 들어간다 그랬다.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위젯이라는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위젯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지만 접속한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검색에서 제외된다고 나오죠. 비공개로 하시고요. 뭐 앨범용으로 보든 블로그용으로 보든 그거는 이제 큰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앨범용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앨범용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대로 확인합니다.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뜨고요. 자, 위젯 옆에 열쇠가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못 보고 관리자인 저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내 블로그로 이동을 합니다. 자, 내 블로그에서 다시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글쓰기. 그죠? 근데 글쓰기를 눌러보시면 어때요? 기존의 에디터 원 글쓰기랑 다르죠. 저희가 2.0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 온 그림을 등록하고 그 그림에다가 링크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URL이란 기능이 있어요. 이 URL 기능도 같이 쓰기 위해서 2.2.0으로 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사진을 눌러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URL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URL도 복사해서 여기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기 오기 전에 아직 오셨다 하더라도 이 URL이라는 것은 연결될 주소, 연결될 주소를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내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연결할지.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서요. 우리가 이미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 카테고리에서 이 아파트 매매, 이 아파트 전세, 아파트 월세, 예를 들면 빌딩 상가, 토지 이런 쪽으로 접속을 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너 중에 아파트 매매 글자를 눌렀더니 여기 누른 것처럼, 자, 여기 누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어때요?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아파트 매매라는 걸 먼저 등록할게요. 그 다음에 전세 등록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아파트 매매의 링크, 주소, URL이라는 주소를 연결해야지. 그럼 그 연결될 주소를 우리가 복사해서 가야 됩니다. 이때 아파트 매매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바로 여기서 누르세요. 그러면 링크 복사 또는 URL 복사 뜰 겁니다. 예. 링크 복사, URL 복사. 그죠? 예. 요 링크 복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글쓰기로 가볼게요, 이제. 글쓰기에서 2.0이 뜹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어디에 글을 등록할지 여쭤보는 이 카테고리가 나오죠. 우리는 위젯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글 등록이 아니라 위젯에 넣어서 위젯에 등록해서 남들이 볼 수 없도록. 맞습니까? 위젯.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매매 위젯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사진 있죠, 사진. 사진을 불러옵니다. 자, 이때 포토 에디터가 뜰 건데요. 이때 포토 에디터에서 우리가 등록할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PC, 그죠? 내 PC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내 PC. 사실 아까 그 폴더에서 끌어다 오셔도 돼요. 네,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어디에 저장된 곳으로 찾아오시면 오겠죠. 여기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예,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여기 있죠.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예, 매매 누르고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이때 이미지 크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까? 170으로 맞죠? 170으로 여기를 눌러서 직접 입력 170 엔터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죠? 170으로 변경이 됩니다. 170으로 올리기 그냥 올리기만 합니다. 하나씩 올릴 거예요. 하나씩 올리기 사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렇게 커서가 밑에 있더라고요. 이러면 나중에 등록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등록이 돼서 커서를 이쪽으로 좀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이면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키 있죠.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돼? 커서 안 보이죠? 커서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붙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예, 보이죠? 그죠? 예. 자, 백스페이스 두 번 키 누르는 것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반대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블록 잡는다 그러죠? 범위 잡기. 이렇게. 예.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 범위를 잡고 URL을 눌러주셔야 돼요. 링크 URL. 그럼 범위가 딱 이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어디를 누르더라도 여기에 접속시켜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주소가 있는데 여기를 지우고 컨트롤 V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방금 전에 URL 복사한 거 있잖아요. 복사한 게 들어옵니다. 이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를 누르면 이 URL에 등록이 되고 접속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등록을 할 건데요. 비공개입니다. 예, 비공개 맞죠? 예. 나머지 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고 있지만 등록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예, 매매만 아파트 매매만 지금 등록이 된 거다. 그죠? 그러니까 글 등록이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글 등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위젯 형태로 만들어서 위젯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글 등록만 한 거예요. 예, 이 이미지가 이 위에 뜨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글이 등록돼 있고 이 위젯은 잠겨 있기 때문에 저희만 봅니다.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용 블로그를 만드는데 예, 지금 현재 1단형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리고 글 등록하는 거는 에디터 2번 형태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배너 형태의 이미지, 글자 내지는 그림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또는 뭐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그림이나 글자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그 색상과 글자를 넣는 걸로 했는데 하얀색의 글자만 넣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넣어서 지금 등록했고요. 이 부분 살짝 어려웠죠? 2.0에서 글 등록을 했고요. 글 등록해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지금 링크까지 걸었어요. 자, 일단 이번 차시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